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20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재단법인 피플과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열립니다. 오늘 먼저 우리 포럼을 안전문화 확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과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신동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일 교수님께서는 이 AI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제1회 포럼에서도 AI 활용 스마트 안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포럼의 진행과 좌장으로 포럼을 이끌어 주실 김영석 헤르스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첨단 기술의 현황과 활용 사례를 제시해 주실 캠토피아 박상희 대표님, 유토비즈 박선희 연구소장님, 한컴 엔플럭스 박정환 AI 융합기술센터장님, SOS랩 유상희 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오셨네요. 장성민 총장님께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충호 전 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님, 지금은 삼성 SDI, 예? 울산이 아니죠? 예? 삼성물산에 건설안전연구소장님, 전무대우 아니신가요? 또 맡으시고 계신데 바쁘신데도 올라와 주셨네요. 정재종 전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 본부장을 비롯해서 또 최수연 경총 인천경총 이사님, 그 다음에 전인준 칼 안전보건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욱 교수님 말씀하니, 김태욱 교수님 우리 이쪽에 멤버시니까. 예, 여기 그 외에도 기타 귀빈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첨단 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라는 금년도 우리 안전보건 포럼의 금년도 연대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오늘은 그 세 번째 소주제로서 디지털 전환시대의 안전보건 체계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이 포럼이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대라고 그럴까요? 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우리 지금 기술 발전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아주 하도 급격히 발전하니까 아주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계 정세 또한 굉장히 불안정하지요. 미중 간 좀 불편한 관계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도 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되게 복잡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시대에서 경영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때 안전보건 사고라도 하나, 큰 사고라도 나면은 그건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안전관리 대책을 좀 더 아주 면밀하고 강도 높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발표하는 기술 관련 첨단 기술을 그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0일인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두 정상이 제일 먼저 간 게 어디지요?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갔습니다. 그 두 정상이 한마디로 아주 지금까지와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왔죠. 그게 어떤 얘기죠? 기술동맹이란 얘기입니다. 기술동맹을 해야 되겠다. 한미가 기술동맹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술이란 그 정상들 입에서 기술동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노벨상을 받은 MIT 교수였을 겁니다. 그 슬로우 교수인가? 그 교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경제도 발전한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이 많이 발전돼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뭘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술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AI, IoT, 디지털 전환과 같은 첨단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시간, 공간, 사람을 삼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지요.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과 사회를 창출합니다. 그리하여 이들 기술은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크게 발전하는 그러한 기술을,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안전보건에는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극히 드물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술을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해야만 안전보건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은 어떤 것, 무엇이 있는가, 이들 기술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 기술을 안전보건 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여건과 사용하고 있는 물질 및 기계기구 시설, 작업과 같은 현장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련 인적 특성을 파악해서 안전관리에 첨단 기술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 포럼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그 응용 현황, 그리고 이들 기술이 분야별 구체적 사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 첨단 기술 관련된 학자와 이들 기술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첨단 기술 보유 사업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서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포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송영중 포럼 공동 대표자님과 정유석 재단법인 비풀 설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시는 포럼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재단법인 비풀의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신동일 교수님, 김용석 대표님, 박상희 대표님, 박선희 소장님, 박정환 센터장님, 유상희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함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만 나오신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나오셨는데 그분들 전함을 일일이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안전보건공단 남부지사 소속 강당입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안전보건공단 서울 남부지사 박진호 지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명지대학교에 있고요. 제가 이제 김태혁 교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 명지대학교 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연구실 진영 시스템 연구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AI가 초창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근래 이제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AI를 갖다가 화학 공정에도 적용하고 안전보건 문제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용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1회 포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조금은 자신이 없었던 게 학문적으로만 연구했지 그게 이제 산업체에 확산 적용된 사례는 좀 적었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 연구실이 한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는 정부 과제를 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올해 그 환경부 과제로 선정이 돼서 김영석 박사님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수안전 쪽에 산업부 과제가 최근에 나와서 아마 조만간 그쪽에다 한번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엔 저희가 주로 이제 연구 중심으로 갔지만 그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부 과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제 유용한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1회 포럼보다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제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항상 이게 뭐 그 AI가 뜬다고 갑자기 연구하는 사람이냐 그럼 저희가 좀 신뢰를 보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 발표 설계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의 관심사가 디지털 전환이니까 그냥 안전보건을 떠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이 안전보건에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있을 것인가 크게 그냥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다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이게 저희가 이제 안전보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그냥 기계만 있으면 특별히 그나마 해석하기가 쉬운데 뭐 시스템 내에 사람이 있다는 거 이 기계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게 항상 그 어려움을 야기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행동 방식도 과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같이 기계와 더불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복잡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로 물리학자나 경제학자하고 좀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인간하고 이 기계하고 연결 관계가 있었지만 더 복잡한 연결 관계를 갖다 갖는 요새 말하는 그 커넥티드 워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그 빅데이터하고 AI가 빨리 그 임팩트를 갖는 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갖다 저희가 예측하려고 했지만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 가능성을 갖다 높였기 때문에 예측 기반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아울러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안전 문제를 갖다 풀었던 거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예측이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 내가 센서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게 발생했을까 주로 영문제를 갖다 저희가 이제 풀 수 있게 됩니다. 인버스 프로블럼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리스크 기반의 안전이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리스크를 갖다 산출할 때 어떤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리스크를 산출했다 그러면 현재의 정보 아니면 조금 이후의 정보를 갖다 기반으로 변화하는 리스크를 갖다 저희가 이제 산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아무리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역할이 저희가 이 안전보건 체계에서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자동으로 모으고 축적하고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 연구실이 한 연구나 아니면 그 구글이나 아니면 뭐 그 아마존 그런 쪽에서 한 연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영국에서 말하는 거는 세이프티 2고 미국은 뭐 세이프티 3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왜 잘못했을까만 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나, 이거 뭐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요 세이프티 2를 갖다 강조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갖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요 현실 세계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 우리가 이제 플랜트하고 그 노동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 컴퓨터상에 구현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결국은 이게 잘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걸 갖다 조작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디지털 트윈은 그가 현실 세계를 갖다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이나 아니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얘를 갖다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상당히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그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모아져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보건 체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제 소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AI를 했지만 그 과거의 AI는 주로 이렇게, 지금은 주로 AI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요즘 우리가 AI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짰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 패키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딥러닝을 하겠다 그러면 구글이 만든 그 텐서플로우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 프로그래밍 기술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걸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배경이 주로 이 프로그래밍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화학공학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기율표를 갖다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간 참여해왔던 이 프로그래밍 세계에도 이 주기율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주 옛날에 당연히 처음에 나온,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저희가 여기가 수소가 있는데, 이 언어 세계에서는 처음에 만들어진 언어가 A입니다. A.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C라는 언어가 나왔죠. C.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중간에 B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 중간중간이 다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컴퓨터가 많이 쓰인 게 주로 계산을 위해서 많이 쓰였는데, 계산을 위해서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나왔지만 동시대에 컴퓨터를 갖다가 계산만 하지 않고 인간의 그 생각 체계를 갖다 모방할 수 있는 어떻게 AI를 갖다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동시대에 이 AI 전용 언어인 그 리스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리스크 기반으로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심볼릭 AI보다 요 기계학습 기반의 AI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저나 제 학생들이나 이 파이썬 기반으로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전부 다 10년 차인데, 한 90년대 되게 되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델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94년에 나왔지만 우리가 파이썬이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요게 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 다음에 자꾸만 이제 새로운 언어가 많이 나오게 되죠. 현재까지 대충 나온 언어가 대충 2,000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까 이게 파이썬이지 않습니까? 이게 90년대인데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요 스위프트라는 거, 이것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줄리아라는 언어도, 왜냐하면 이제 파이썬이 상당히 사용은 편리한데 이게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많은 그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언어는 물론 C#도 있지만 뭐 줄리아나 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AI 중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AI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AI 기법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플랜트의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감지하고 원인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대에 미국의 그 허니웰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당연히 우리가 케미컬 플랜트는 요 정상 운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정상 영역이 있고, 세 번째로 여기서 내가 제어를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요 이머전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있고 요 영역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게 되면 사고에 다다르지 않지만
요 주어진 이 마진이라는 게 시간적으로나 이제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화학 공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온 고압에서 이 운전을 할수록 저희가 수익이 높아지게 되는데 고온 고압에서 잘못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최적점보다 낮은 지점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는 손실이 미국만 하더라도 약 200억 달러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최적점이 있는데 최적점에서 운전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최적점 밑에서 운전하면서 입는 손실이 약 연간 200억 달러라고 그때 추산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내가 이상을 갖다 빨리 감지하면 빨리 이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술을 갖다가 이제 한유에하고 저희 제가 속한 퍼듀의 연구실 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상을 감지하고 진단하는 많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때 이후로 한유에는 일부 상용화를 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AI를 이용해서 플랜트 이상을 감지하고 이제 진단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AI가 항상 나올 때 그 2번의 겨울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갖다 이제 제가 겪었습니다. 한 번은 좀 옛날 얘기라 저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친 게 89년이고 그때쯤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AI가 피크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AI를 연구하러 이제 퍼듀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연구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나마 인공신경망이라고 전통적인 AI 말고 인공신경망이 각광을 받아서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사이에 뚝뚝뚝 가가지고 졸업을 제가 97년에 했는데 그때는 AI가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죽었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정부 과제를 받을 때 과제 제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AI가 너무 죽어가지고 제목에 AI가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금방 학교로 가기 어려웠었는데 여기 계신 저희 선배 교수님 김대혁 교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명지대에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AI가 서서히 살아나다가 제가 지금 현재 은퇴를 갖다가 한 7년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이제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연구실도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표 자료가 없는데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에 안전정보 칼럼에도 제가 이제 게재를 했었는데 얼만큼의 그 데이터가 하루에 상승되고 있는가 보게 되면 2025년까지 463 엑사바이트. 이 엑사바이트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쓰시는 그 하드디스크가 테라바이트인데요. 예전에 메가 기가를 넘어서 요새 테라바이트인데, 그러니까 10의 6승 테라바이트가 이제 엑사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25년이 되게 되면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하루에 463 엑사바이트인데, 그거를 갖다 DVD로 바꾸면 약 2억 개.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DVD에 모으면 2억 장의 DVD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상인데 요거는 이제 올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해 쌓이는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DVD에 모으면 얘가 DVD를 모아서 한 장에 쭉 쌓으면 얘가 우리 지구를 갖다가 6바퀴를 갖다가 돌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AI 기법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우리가 AI가 더 각광을 받겠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AI가 물론 그때 당시 AI는 딥러닝 기술도 없었지만 요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때는 과거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보다 쉽게 싼 값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영어로 된 부분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저희가 많이 관심 있는 AI, 그다음에 가상현실 기술,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요 IoT,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네 분의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드론으로 저희 연구실도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드론을 갖다 이용해서 누트론 추적을 갖다가 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드론을 이용하는 기술, 뭐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기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기술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가 가지는 임팩트가 보게 되면 전 세계 GDP, 제가 전 세계 GDP가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의 20%인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현재 전 세계 GDP의 한 20% 정도를 갖다가 얘를 갖다 활용해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요것도 이제 발표들이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안전보건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화학공정 분야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산업부에서 예타를 갖다가 통해서 내년부터 이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 중에 저기가 석유화학 산업은 안전에도 많은 저희가 지금 결국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지속 가능성인데 요 안전 보건도 상당히 지속 가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갖다가 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어떻게 하면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을 앞당길 것인가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그 탄화수소 계열의 탄화수소를 갖다 기반으로 에너지도 만들고 원료로도 사용했는데 원료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에너지원은 우리가 신재생 전기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화학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분리나 반응을 기존의 그 열 에너지원에서 이 전기 에너지로 저희가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전기 기반의 반응과 공정을 갖다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과 달리 이 공정을 갖다 다시 설계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많은 전문 설계 엔지니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퇴임을 갖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AI에 모아서 AI가 자동으로 공정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해주자.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정을 갖다 운전하는 단계에서 최적점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밑에보다 운전하고 있으니까 그 최적점에서 낮은 점에서 운전하면서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양도 아니면 에너지 손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공정 운전도 보다 최적화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 이런 쪽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측, 우리가 이제 예측 기반의 안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포츠나 당연히 아니면 저희가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카지노 같은 게 가는 이유가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즐기고 하는 건데 요 디지털 기술을 갖다 이용을 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2017년에 아니요 2017년에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는데 얘들이 우승한다는 인터뷰 기사가 3년 전에 2014년에 요 잡지에 이렇게 게재된 일이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자가 요 팀의 감독을 갖다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3년 뒤에는 우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웃었죠. 아이고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2017년에 드디어 우승을 하니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통상적으로 이제 이 팀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야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이제 이 구단 야구팀의 대충 한 그 감독을 포함한 스텝이 100명인데 그 중에 10%가 10명이 데이터를 갖다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현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많이 인상적인 게 이 팀이 아주 잘하던 팀이었으면 당연히 뭐 우리가 3년 뒤에 우승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승률이 50%가 안 됐는데 자기들의 예측 모델이 그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인터뷰하는 사람 물어보게 되죠. 당신이랑 우승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우승팀에서 항상 MVP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MV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MVP가 될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우승뿐만 아니라 MVP가 누구라는 것까지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야구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학문에서도 결국 우리가 과거의 실험이나 이론 기반에서 이 컴퓨팅이나 아니면 데이터 기반으로 요 학문 연구의 패러다임도 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거로 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옛날엔 천문 관측을 갖다가 아날로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지구 바깥에 있는 수많은 망원경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결국 이제 천문학자가
과거에 별을 보는 사람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자동화라는 것도 있었고 스마트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전환은 그 친구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물론 이 두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동화도 하고 있는데, 자동화 플러스 내가 일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자동화나 아니면 스마트 기술이나 걔를 갖다 잘 융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다시 AI가 강조되고 있냐면, 당연히 딥러닝이나 이제 강화학습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많이 발전된 측면이 있고, 당연히 컴퓨터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빨라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게 많이 싸졌고, 그 다음에 시스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요것도 저희가 안전 쪽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즉시에 모으는 센서 기술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모으는 게 싸지고 컴퓨터도 빠르고 알고리즘을 안에서 활용을 못할 텐데, 과거보다 저희가 빨리 정확하고 적시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모으는 뭐 라이다 기술이나 센서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 요 녀석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 합쳐져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오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말뿐인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항상 나오게 되는, 얼만큼 우리가 계산 능력이 빨라졌는가, 그걸 갖다 이제 많이 아시는 건데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대충 요거 이제 요거 밉스는 이제 저희가 계산량을 측정할 때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었는데, 그 100만 번 내가 첨부를 갖다 이용을 해서 내가 계산을 갖다 100만 번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무지하게 비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스마트한 기계가 되려면 뒤에서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100만 번 계산을 갖다가 아주 비싼 컴퓨터가 아니라 내가 1000불만 들여서 내가 100만 번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인류가 발전시키는데 컴퓨터 태동부터 한 9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90년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태동돼서 90년이 돼서야 우리가 1000불을 가지고 이런 충분한 계산량에 도달하게 된 건데, 지금은 워낙 기술의 속도가 많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매 시간당 계산 속도가 얼마큼 빨라지가 하면 1시간마다 요거 1미스에, 그러니까 과거에 90년 걸려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는데 지금은 1시간마다 그렇게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이 컴퓨팅 속도가 얼마큼 빨라지고 있는가, 그걸 다 대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휴먼 브레인이, 사람이 뇌가 하는 계산이 대충 10의 16승 내지 10의 18승 미스가 되게 되는데, 조만간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뭐 G 정도는 도달했는데, 조만간 사람 뇌에 계산 속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소리로 알아듣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AI도 그러니까 요거는 음성 인식이고 이거는 이미지 인식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도 제가 딥러닝이 나오면서 사람의 보통 음성이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오차율이 4%인데 4%보다 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잘하고 있고요. 예, 이미지 인식도 사람의 수준을 갖다 이제 벌써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AI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걔를 해석하는 데서 이런 조화를 갖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다고 누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이 코비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요 설문은 모든 산업이 아니라 제약산업에 대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우리가
코비드19를 통해서 요 디지털 전환이 5년 이상 가속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영역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산업은 디지털 전환하기가 쉽고, 근데 어떤 산업은 어려운데,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주로 저희 안전보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건축 쪽이 상당히 좀 다른 산업보다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작업이 상당히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상 상태가 아니라 항상 그 비정상 상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갖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국가별로 차이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미국이 가장 많이 좀 앞서 있고 요 조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작년에 2012년에 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뭔가 했을 때 당연히 AI의 사용이 보다 확대가 될 거고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워크플로우가 보다 자동화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거라는 거. 그래서 AI가 이제 많이 그 활용이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요 AI를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명성이나 그런 지침 같은 걸 갖다가 요 CIO가 고민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계학습이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성숙된 기계학습 기반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나 원격 작업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전부 다 결국 과거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주로 은행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LNG를 갖다 생산하는 생산 시설에서 어떻게 사이버 보안, 많은 이제 그 사이버 어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산업에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걸로 예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AI를 갖다가 이런 연구에 적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그 어떤 기술의 초창기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각광을 받지만 결국 그 기술이 성숙이 돼서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그 전문 분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지식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승패를 결정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레볼루션이 혁명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그냥 AI 기술을 갖다 가진 분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AI 기술을 갖다 이해하는, 아니면 AI 기술을 가진 분랑 협업하는 현장의 엔지니어가 결국 이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고로 집어넣은 게,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당연히 그 백악관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그분이 바꾼 게 백악관을 다 바꿨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꾼 게 보시게 되면 그분이 일단 바꾼 게 근무하는 그 오벌 오피스에 이 카페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비전하고 일치하는 그 대통령의 초상화를 바꿨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두 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오는 거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근데 그 다음에 바꾼 게 이제 본인들의 그 민주당 출신이면서 아까 이사장님도 언급하신 현재 위기가 결국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경제공황 당시의 위기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 출신이면서 그때 공황을 갖다 성공리에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갖다 가운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가요? 타머스 제퍼슨 당시에 그 재무부 장관 요 사진을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한 소리만 듣지 않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 듣고서 내가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디지털 전환도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 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관련 뭐 AI나 빅데이터나 그 기술을 갖다 이해하는 바탕에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기술 중에 저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있는데, 저희 참석자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안전정보를 반영하시는 이선자 대표님의 그 칼럼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슈를 갖다 쭉 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잡하고 어떤 그 대상 공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복잡함에 끝나지 않고 서로 간의 연결 정도가 아주 타이트하게 되면은 하나에서 발생한 사고가 거기서 분리되지 않고 다른 데 퍼져나가면서 사고의 임팩트가 커짐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게 돼서 결국은 그 정보를 갖다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요새 커넥티드 워커라는 녀석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정보의 홍수에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갖다가 도와주는 기술이 우리가 갖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예지 정비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떤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 다음에 거기서 예지를 해보자. 예측을 해보자. 그러고 갔었는데 그 다음엔 당연히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만일에 내가 디지털 트윈을 갖다 만들게 되면 그냥 앞으로 뭐가 발생할까 예측을 넘어가지고 내가 어떤 조작을 하면 그 상황을 나한테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 요런 요런 기술이 앞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예지를 넘어서 현재 우리가 가만히 내두면 내가 사고가 발생하는데 아니면 보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것도 이상을 갖다 우리가 감지하자. 그거는 초창기 연구였었는데 이상의 원인을 찾아서 내가 그 이상을 갖다 상쇄시키자. 그런 쪽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누출이 발생하게 되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퍼져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많이 푸는 건데 센서가 센서가 농도 변화를 감지하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까? 결국 이제 결과 거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답이 하나지만 이 친구는 풀어내게 되면 여러 가능성이 있는 답의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가 산업부의 제조안전 쪽에서 이렇게 누출의 원인을 찾아내는 누출을 추적하는 그런 과제가 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이 이제 저희만 산업안전보건에서 먼저 사용된 게 아니라 저희가 뇌로 MRI를 찍게 되면 내 뇌는 선명하지만 결국에 찍게 되면 이 흐릿한 사진이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AR을 갖다 이용해서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바꿔줘야지 의사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문제를 푸는 건데 저희 안전에서도 이런 AI 기술이 영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을 갖다가 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사진을 갖다가 원래 원본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걸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히 우리 세상이 이제 모든 게 변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갖다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변하듯이 당연히 우리가 아파가지고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다 이 리스크가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리스크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동적 리스크 기반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시 대통령 때 국방장을 했던 친구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원리가 뭘지 이렇게 둘 다 모르다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원리는 모르고 여기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원리도 알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기억상실 사고가 또 발생하고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리스크를 갖다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해보자. 그게 이제 우리가 챌린저 사고에서 챌린저가 떨어진 이유가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쐈는데 결국 나중에 챌린저 폭발한 다음에 왜 얘가 떨어졌을까 보니까 우리가 평균적인 시나리오 기반으로 리스크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적당한 리스크였지만 그때 당시 기상 조건이나 아니면 부품의 손상이나 그걸 반영해 보니까 떨어질 만한 그 리스크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여기다 컵에다 숨겨놓고 고르라고 그럽니다. 고르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찍으면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없는 걸 갖다가 없는 컵을 갖다 하나 오픈하고 다시 두 개가 남은 상태에서 고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원래 내가 찍었던 것 갖다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냥 원래 걸 갖다 그대로 가고 있어도 동일한 확률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서 다시 의사결정을 해야지 내가 이 확률이 더 높아간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적 리스크 평가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의 토탈사에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저희가 이제 화학 공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증기윤 폭발을 갖다가 많은 거였었는데 이 누출을 갖다가 우리가 감지하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다가 얼마만큼의 그 폭발 그 감쇄 약자를 갖다 살포하게 되면 이 증기윤 폭발을 아예 막거나 아니면 중기윤 폭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 친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안전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그 운전 지식을 갖다가 AI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경험이 없는 운전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뭐를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요 IBM 아슨이라는 건 이미 개발된 AI 기술인데 그거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플랜트의 운전 지식을 집어넣어서 요 안전 문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이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대략 보게 되면 약 60만 페이지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다가 탑재를 해서 실제 그 운전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식에 축적하고 활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많이 퇴직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많이 플랜터를 건설해보고 운전해온 엔지니어가 퇴직하면서 요 인력 측면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지난번에 그 봄학회에서 파악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왜 못했나만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세이프티2에서는 내가 왜 잘했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하는 걸 권장하다 보면 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에 우리가 이제 잘하는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모으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AI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클러스터링에서 군집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시게 되면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런 다른 책도 샀습니다. 그래서 군집화를 통해서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요 안전도 만약 세이프티2 관점에서 잘하는 걸 많이 모아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못한 거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도 조언을 줄 수가 있지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존에 잘한 사례는 이렇게 갔다. 그래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들여다보게 되면 현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역시 디지털 전환하기가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영역별로 보게 되면 건설 분야가 상당히 좀 우리가 사고가 많은데 디지털 전환 기술도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좀 안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갖다가 결국 아까는 띄엄띄엄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다면, 결국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동일한 요소를 갖다 가상 세계 구축하면서 아까 언급되어 있는 그 개별적인 기술을 갖다가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술을 갖다가 막판에 언급을 드렸고요. 설계 단계에서의 기술, 그 다음에 생산 단계의 기술, 그 다음에 운전 단계의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랜트를 갖다가 다시 철거하게 되면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에 집어넣고, 과거의 의사결정은 설계는 설계 따로, 생산은 설계 따로, 서비스는 서비스 따로 했었는데, 얘가 한 군데 모이게 되면 우리가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갖다가 더 고급한 의사결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갖다가 저희 연구실도 만들어가는 단계지만, 이게 말 그대로 이분들의 비전대로 구축이 되게 되면 저희도 이 안전보고 문제도 결국 얘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안전보고 문제가 닥치기 전에 여기다 이제 문의하는 형태로 문제를 갖다가 보다 앞서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는 뭐를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AI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를 했었는데, 전통적인 우리가 사람이 보게 되면 추론 기반의 AI를 좀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으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을 갖다 감지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상을 제어하는 그런 건 당연히 이런 AI의 모든 기술을 갖다 저희가 이제 풀었었는데, 물성을 갖다 예측하는 거.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보건 이런 거 물성 특성을 갖다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갖다 할 수 있었지만 동물 실험이 이제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개의 분자 구조로부터 예측하는 것 같다 저희가 이제 화학 연구원하고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누출의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 저희가 이제 그 독일의 바스프하고 조금 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 과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리스크 기반으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가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엑스 프로젝트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갖다 축적하고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력을 갖다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훈련 시나리오를 갖다가 저희가 생성하고 평가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가상현실 사업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갖다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배치 최적화, 요거는 이제 최근에 과제가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넘어서 상용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그 화재 현장에 우리가 이제 대응요원이 출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대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대응을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 지식을 갖다가 또 알아서 이제 저희가 축적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좀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AI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배웠지만 그 국내에 돌아와서 요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갖다가 안전 문제 접목하는 데는 제 그 석사 때 지도 교수님 윤희석 교수님, 그 다음에 저하고 명지대에 계신 그 김택 교수님,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학교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이 분야 선배로서 많은 그 도움을 주신 이용순 교수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이 AI를 갖다 AI에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산업안전 보건 문제를 갖다가 조율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